음주운전 사건 사례 2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인데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는 배우자를 사고 현장으로 불렀고요. 119, 경찰이 동시에 도착하면서 현장은 매우 혼잡했죠. 정신이 없습니다. 경찰은 배우자를 운전자로 오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배우자에게 측정기를 불게 했고 그 사이 실제 운전한 운전자는 슬그머니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경찰이 나중에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게 됐죠. 그런데도 운전자는 돌아오지 않고 다음 날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자칫하면 부부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갈라놓은 것은 증거가 아니라 진술 구조였습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전혀 없었고 또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만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했어요. 배우자는 내가 운전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측정기를 부르라고 해서 불었을 뿐입니다 라고 한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집요하게 변론하고 설명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괜히 여기서 부인하거나 설명을 지나치게 하려다 오히려 범인도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사관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과적으로 배우자는 무혐의 불송치.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저와 함께 자수했습니다. 만약 자수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으로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유형이에요.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어느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너무 취한 나머지 카페 직원한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바로 음주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경찰이 출동했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다시 음주운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 키를 보관했습니다. 운전자는 여기서 배우자를 불렀습니다. 배우자는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로부터 차 키를 인수받았죠. 그리고 경찰은 철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운전자가 배우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차만 내가 제대로 할 테니까, 주차장에서만 운전할 테니까 차 키를 달라. 배우자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완강하게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차 키를 건네줬죠. 운전자는 실제로 3m 정도를 운전했고 카페 직원은 깜짝 놀라서 또 신고를 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배우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문제가 됩니다. 그 운전자가 술 깨고 나서 저와 상담할 때 얼마나 후회를 하시던지 차 키를 달라고 한 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고작 3m인데 그게 방조가 되나요? 아쉽게도 됩니다. 핵심은 거리나 시간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운전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다만 이 사건 역시 진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만약 이렇게 진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차 키를 가져갔다거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제지했는데 내가 억지로 뺏었다던가 이런 취지로 진술하면 배우자에게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위보다 무서운 것은 그 이후의 말 한마디, 그 이후의 판단. 경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어디서 선을 넘었는지 구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두 사건 모두 배우자까지 형사 피의자가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가족을 부르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족을 부른 뒤라도 그 이후라도 이미 일이 저질러진 뒤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대신해 개처럼 싸워주는 변호사, 이변투구의 이슬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